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빨리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수많은 시간의 연구 끝에 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와 그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비운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의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사촌인 키바이커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 고흐는 결국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니 절대로 안 돼 라며 그를 잔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심지어 촛불의 불꽃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으며 그녀가 예라고 말해야만 손을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였습니다. 반 고흐가 경험한 이 현상은 리머런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로부터 고통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1979년 심리학자 도로시 테노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뇌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일방적이고 강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한 여성을 만나고 그녀에 대한 공상을 시작하며 당신의 뇌를 도파민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 느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당신의 뇌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파민 수치가 치솟을 때 당신의 세로토닌 수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로토닌은 당신의 감정과 이성적인 사고를 조절하는 기분, 안정제 호르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리머런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강박장애, 즉 OCD를 앓는 환자들처럼 정상보다 낮은 세로토닌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 공상의 순간들 동안 당신은 또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신의 존재조차 거의 알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애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 즉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은 깊은 토끼굴을 만들어냅니다. 도로시 테노브에 따르면 이 굴은 결국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첫째, 상호 화답입니다. 당신은 그녀 역시 당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우리 남자들에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둘째, 전이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전의 대상에게 쏟았던 강박적인 에너지가 새로운 대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굶주림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놓아줌으로써 당신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극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베스트셀러 아토믹 헤빗, 즉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를 위한 5가지 단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유발 요인을 줄이세요. 그녀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로맨틱한 노래를 듣지도 말고 로맨틱한 영화를 보지도 마세요.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환경적 단서를 의식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습관을 대체하세요. 그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당신의 마음을 막으세요. 당신의 다음 생각을 의식적으로 포착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또 그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강박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당신의 환경을 바꾸세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리머런스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세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산시키세요. 네 번째 단계, 스스로에게 보상하세요.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데 성공할 때마다 당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세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에 긍정적인 강화를 연결함으로써 당신의 뇌는 점차 강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 당신의 정체성을 전환하세요. 잠시 3인칭 시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그저 여자들에 대해 환상이나 품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과 리머런스는 보통 공존할 수 없습니다.
리머런스는 사랑의 환상일 뿐 현실에 기반한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의 시작에서 말했듯이 리머런스는 당신이 그토록 쉽게 사랑에 빠지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반고은은 두 번째 이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촌으로부터 거절당한 후 그는 완전히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는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시엔 호르닉이라는 이름의 성노동자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했고 임신 중이었으며 어린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고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돈과 쉴 곳을 제공했고 심지어 그녀와 결혼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집착적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로부터의 거절과 결합된 끊임없는 드라마는 그녀를 감정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녀는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녀에게 그토록 깊이 빠지게 된 것일까요? 바로 후광 효과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긍정적인 특성 하나가 당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결점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반고흐의 경우 이야기는 꽤 단순했습니다. 시엔의 삶은 밑바닥까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삶에 나타나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감사함이라는 긍정적인 특성 하나가 반고흐로 하여금 그녀의 모든 부정적인 측면들을 간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후광 효과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일까요?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짝을 찾는 것은 종의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당신이 이런저런 것을 재다가 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뇌는 당신이 많은 이성을 완벽하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잠재적인 짝의 사소한 단점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번식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실제로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미국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의 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깊은 자기 성찰과 저널링, 즉 일기 쓰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미래의 여자친구에게서 보고 싶은 자질들에 대해 일기를 쓰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당신이 빠져있는 그녀가 이 자질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완벽함은 결국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리머런스와 후광 효과는 사실 공통적인 심리적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작은 친절의 행동조차 깊은 사랑의 증거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통 사람보다 더 빨리 누군가에게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뇌가 절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기다려왔던 것이 바로 이거라고 라며 굶주린 듯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인 스탕달은 이 현상을 허영심에서 비롯된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전히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낮은 자존감이 문제의 근원이라면 질문은 어떻게 그것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당신은 문제를 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 당신이 아마 1000번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뻔한 조언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혹은 문제를 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반고흐가 했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에 능숙해지고 당신을 믿어줄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당신의 뇌가 당신의 길에 나타나는 모든 여성을 쫓는 것을 멈출 만큼 충분한 외부적인 인정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고흐에게 그 사람은 그의 동생 아내였던 조 반고흐 본거였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반고흐는 자신의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조는 그의 작품을 보존하고 홍보하며 세상이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반고흐는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이 필요로 했던 인정을 죽은 뒤에야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실제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감정을 작품에 쏟아부은 매우 재능 있는 예술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그저 한 사람으로서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임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달성하기까지 단 3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완벽한 영상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쉽게 사랑에 빠지는 경향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갈증을 타인에게서 채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 스스로를 깊이 파고들어 당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위대한 지지자가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